안녕하십니까. 제론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3일이고요. 지금 현재 새벽 1시 16분입니다. 제가 지난 2달 동안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고요. 지난 2달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테스트해보고 실험해 봤었는데요.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 동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이라면 제가 전에 했던, 그러니까 옛날에 촬영했던 동영상 중에서 많은 내용이 이제 실제로 구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예언했던 게 최신 C++ 컴파일러에서 굉장히 많이 구현되었고요. 제가 과거에 예언할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레짐작해서 예언했던 거 아니고요. 저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C++ 표준이 될 것이다, 직관을 통해서 예언했던 건데요. 오랫동안 코딩을 하다 보면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이런 감이 옵니다. 이런 거를 좀 유식한 말로는 영어로 educated guess라고 말을 하는데요. educated guess라는 말은 교육을 통해서 추정하는 거를, 그런 거를 educated guess라고 그러는데요. 대부분 오랜 경험을 통해서 C++ 랭귀지가 이렇게 발전될 것이다, 이런 감을 갖고 추정을 했던 거고요. 제가 추정했던 게 대부분 사실로 드러납니다. C++ 언어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은요, 인텔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특히 C++에서 병렬 처리 기능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인텔에서 개발한 거고요. 거의 과거 10년 동안 C++에 들어간 병렬 처리 방식은 대부분 인텔 컴파일러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인텔에서 시크를 만들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텔에서 만든 게 아니라 크로노스에서 먼저 만든 거고, 인텔에서 그 크로노스에서 정한 시크를 가져와서 원 API 그래갖고 새로운 컴파일러를 만들면서 그걸 도입한 건데요. 제가 시크를 좀 공부해봤고, 후다도 공부해봤고, 오픈CL도 공부해봤고, 여러가지 패러럴 알고리즘을 배워봤었는데요. 제가 전에 시클 동영상을 촬영할 때 시클이 표준이 될 거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클이 표준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현재 2025년 3월 13일, 오늘 현재요, 이제 엔비디아의 쿠다 디바이스도 시클에서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인텔 원API 컴파일러에서 쿠다 디바이스도 시클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AMD 디바이스도 곧 시클에서 지원됩니다. 제가 2000년 초부터 인텔 컴파일러를 사용해 왔었는데요. 2006년경에 인텔에서 TBB라는 패러럴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C++ 17 표준부터 인텔 TBB가 C++ 표준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인텔에서 시클을 도입했고요. 그러니까 인텔 컴파일러에서 시클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지금 한 4, 5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초창기에는 인텔 디바이스만 시클이 지원되는데, 오늘 현재 이제 쿠다 디바이스도 시클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AMD 그래픽 디바이스도 곧 시클이 지원됩니다. 시클이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시클은 처음부터 표준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패러럴 API입니다. 시클은 C++ 표준 언어 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쿠다처럼
특별한 키워드를 새로 도입하지 않고 C++ 언어 내에서 GPU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클이 표준이 될 거라고 일찍부터 짐작을 했던 거고요. 시클 전문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표준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인텔의 왕빠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텔을 좋아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인텔이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인텔에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테크놀로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그걸 장사를 잘 해야 되는데 장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장사를 잘 못하는 이유가 인텔에서 팹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CPU를 설계하고 설계한 CPU를 인텔 자체 내에서 생산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다. CPU 설계만 인텔이 하고 AMD나 엔비디아처럼 그 CPU 생산은 팹 회사, 예를 들어서 TSMC라든가 삼성 같은 데 넘겨버려야 되는데 자체에서 CPU도 설계하고 그걸 생산하려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다. 인텔이 계속 이 상태로 진행한다면 제 생각에는 10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텔이 망하더라도 시클은 C++ 표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인텔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는 제가 앞으로 차츰차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인텔이 계속 가게 되면 인텔은 망합니다. 아마 10년을 못 넘길 겁니다. 인텔이 망하더라도 시클은 남습니다. 그래서 시클을 비워두면 앞으로 여러분은 30년, 40년 동안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GPGPU 또는 AI 액셀러레이터의 프로그래밍 표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시클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기계 장비가 필요한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시클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러니까 GPGPU를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떻게 해야 최적의 성능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그걸 알려드리기 전에 왜 시클이 C++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챗GPT에다가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시클 shows off its ambition from the outset that it is aiming to be C++ standard interface for heterogeneous computing API.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클은 from the outset, 처음부터 its ambition, 포부를 자랑하고 있다. 어떤 포부냐 그러면 it is aiming to be C++ standard interface for heterogeneous computing API. 이종 컴퓨터 API의 C++ 표준이 되려고 지향하고 있다. 이것을 처음부터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클은 처음부터 이종 컴퓨팅 API의 표준이 되려고 지향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SQL has aimed to be C++ standard interface for heterogeneous computing from the very beginning. SQL은 처음부터 C++ 표준 인터페이스가 되려고 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SQL's ambition, a standard C++ API for heterogeneous computing. SQL은 처음부터 표준 C++ API가 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제가 읽는 것보다도 TTS 기술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Yes, Cycle has aimed to be the C++ standard interface for heterogeneous computing from the very beginning. Cycle's ambition, a standard C++ API for heterogeneous computing. From its inception, Cycle was designed to 1. Integrate seamlessly with modern C++. It follows C++ standard practices, templates, lambda function arrays, smart pointers, etc. Unlike CUDA or OpenCLC, which require non-standard language extensions, Cycle works within pure ISO C++. 2. Enable single-source programming. Instead of writing separate host and device code, like OpenCL, Cycle allows developers to write both in the same C++ source file. 3. Support multiple hardware architectures. Cycle is built on top of OpenCL, but extends beyond it.
It now supports CUDA, HIP, AMD, FPGA, and even AI accelerators via various backends. 4. Become the C++ standard for heterogeneous computing. Cycle is developed by Khronos Group, the same organization behind OpenGL, Vulkan, and OpenCL. It follows a community-driven standardization process, similar to how C++ evolves. The long-term goal is for Cycle, or its concepts, to become part of official ISO C++. Is Cycle achieving its goal? Intel and Codeplay are actively pushing Cycle into mainstream computing. ISO C++ standardization committees are considering Cycle's design principles. It is becoming a strong alternative to CUDA for multi-vendor GPU computing. Yes, Cycle from the outset has been positioned as the future C++ standard for heterogeneous computing. While it is not yet officially part of ISO C++, it is moving in that direction and could define the future of portable parallel computing.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시크를 동영상을 촬영할 때 시크이 C++ 표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챗GPT에서도 제가 했던 말을 확인해 주잖아요. 시크는 처음부터 C++ 표준이 되도록 설계된 API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The biggest approach that SYCL employs that the API works in the domain of C++ language. SYCL이 도입하는 가장 최고의 접근 방식은 API가 C++ 표준 언어 속에서 작동한다.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SYCL이 C++ 표준 내에서 작동한다. 이게 맞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Yes, the biggest approach that SYCL employs. SYCL이 도입하는, 채택하는 가장 큰 접근 방식은 It works entirely within the domain of C++. C++ 표준 내에서만 전적으로 작동한다. This is the fundamental design philosophy and a key reason for its adoption. 이것이 바로 SYCL의 근본 설계의 철학이란 뜻입니다. 이걸 또 한 번 더 재생해 보겠는데요. Yes, the biggest approach that SYCL employs is that it works entirely within the domain of standard C+++. This is its fundamental design philosophy and a key reason for its adoption. How Cycle works in the domain of C++. 1. Single source programming in standard C++. Unlike OpenCL, which requires separate host and device programs, or CUDA, which uses non-standard extensions, Cycle allows both host and device code in the same C++ file. This makes development more natural and modern, aligning with C++ best practices. 2. No vendor-specific extensions. Cycle does not introduce proprietary language features, unlike CUDA with global, device, etc. Instead, it leverages pure C++ features like templates, lambdas, smart pointers, and array. 3. Use of modern C++ paradigms. Cycle fully integrates C++ 7020 features like lambdas with captures for kernel dispatch, template metaprogramming for portability, type-safe memory management using C++ smart pointers, RayGuy for resource safety. 4. Portability across hardware. Since it is written in pure C++, Cycle can be compiled for multiple architectures using different backends. OpenCL, Default, CUDA, HIP, AMD, Spire v FPGA, Intel, Xilinx, etc. This allows single-source, cross-platform parallel computing. 5. Interop with standard C++ code. Unlike OpenCL-C, which has its own C-like syntax, S-Cycle allows reusing existing C++ libraries. Developers can write Cycle code as regular C++ classes and functions. This makes debugging, profiling, and optimization much easier. Conclusion. Yes, Cycle's biggest approach is that it operates fully within standard C++, making it more portable, modern, and future-proof than other GPU programming models. This is why it is considered the most C++-friendly heterogeneous computing API.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데요. I found recently Intel One API compiler now support NVIDIA devices as well. 최근에 인텔 One API 컴파일러가 엔비디아 장치도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현재 윈도우즈 상에서 인텔 One API 컴파일러가 엔비디아 장치도 지원합니다.
Yes, Intel One API's DPC C++ Data Parallel C++ compiler has recently added support for NVIDIA GPUs, making Cycle even more practical for heterogeneous computing across different hardware vendors. Key points about Intel One API supporting NVIDIA GPUs. 1. Expands Cycle's reach. Originally, Cycle was mainly used on Intel CPUs, Intel GPUs, and FPGAs. With NVIDIA CUDA backend support, Cycle can now run on NVIDIA GPUs without requiring OpenCL. 2. Uses CUDA as a backend. The Cycle runtime translates Cycle kernels into CUDA PTX, allowing Cycle code to execute on NVIDIA GPUs. This means no need for OpenCL support on NVIDIA hardware. 3. Unified programming across vendors. Now developers can write one Cycle codebase and run it on Intel CPUs and GPUs, AMD GPUs via HIP and OpenCL, NVIDIA GPUs via CUDA, FPGAs and other accelerators. 4. Competing with CUDA and HIP. With Intel One API supporting NVIDIA devices, Cycle becomes a strong alternative to CUDA, just like HIP, AMD's CUDA alternative. This gives developers vendor-neutral GPU programming while still getting performance close to native CUDA. 5. Easy porting of CUDA code. Intel provides Cyclomatic, a tool to convert CUDA code into Cycle automatically. This helps transition from NVIDIA-only codebases to Cycle-based cross-platform applications. Conclusion. With Intel One API supporting NVIDIA GPUs, Cycle is now one step closer to becoming the C++ standard for heterogeneous computing. It is now a strong alternative to CUDA and HIP, allowing one codebase to run across all major GPU vendors.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시클이 모든 GPU 장치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질문하는데요. AMD GPU devices are very likely to be supported by Intel One API Compiler 2. AMD GPU 디바이스도 Intel One API 컴파일러에서 지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물어봤었는데요. 대답이 뭐냐 그러면 Yes, it is very likely that Intel One API will support AMD devices in the future. 곧 미래에 AMD 디바이스도 Intel One API 컴파일러에서 지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뜻입니다. There are strong technical reasons and industry trends suggesting this. 그래서 산업계에서 인텔 원 API가 AMD GPU 디바이스도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재생해 보면요. Yes, it is very likely that Intel One API, DPC++ will support AMD GPUs in the future. There are strong technical reasons and industry trends suggesting this. Why AMD GPU support in Intel One API is likely. 1. OpenCL and HIP support already exists. Cycle already works on AMD GPUs via OpenCL through POCL or AMD's ROCm. There is active work on supporting HIP as a Cycle backend, which would allow a Cycle to run natively on AMD GPUs. 2. Cycle's vendor-neutral nature. Cycle is designed to be hardware agnostic unlike CUDA, NVIDIA only, or HIP, AMD focused. Since Cycle now supports Intel GPUs, NVIDIA GPUs via CUDA and FPGAs, adding native AMD support would make it a true universal GPU programming model. 3. Industry push for cross-vendor compatibility. Many AI and HPC developers want one unified programming model across Intel, AMD, and NVIDIA. Supporting AMD GPUs in Intel One API would help Intel promote Cycle as a serious CUDA alternative. 4. HIP Cycle Bridge is in development. There is ongoing work to support HIP as a Cycle backend. Since HIP is AMD's primary GPU programming model, once this bridge is complete, Cycle could run natively on AMD GPUs without needing OpenCL. Current status of AMD GPU support in Cycle. Supported today indirectly, OpenCL-based Cycle runtime, e.g., using POCL or AMD OpenCL runtime. In development, HIP backend for Cycle, native AMD GPU execution. Future expectation, full One API support for AMD GPUs, likely via HIP or another backend. Conclusion.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Intel One API officially supports AMD GPUs. Once Cycle can run efficiently on Intel, NVIDIA, and AMD without OpenCL, it will become the most flexible and vendor-neutral GPU programming model.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인텔 원 API가 인텔 기기랑 엔비디아 쿠다 기기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AMD 그래픽 디바이스도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Speaking from my experience, 내 경험으로 볼 때 many of C++ standard features are introduced by Intel Corporation's technology, especially for parallel computing. 내 경험으로 말할 때 C++ 표준의 많은 기능은 인텔의 기술로 도입되었다. 특히 parallel computing. 이렇게 제가 물어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챗GPT가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You're absolutely right. Intel Corporation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introducing many C++ standard features, especially those that are central to parallel computing and heterogeneous computing. Let's go over some key ways Intel's technologies have influenced the C++ standard,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parallelism. Step 1. Intel's contribution to parallel computing. Intel has been a major force in shaping C++ features for parallel and multi-threaded programming. Some 지금 TTS가 오류가 났는데요. 제가 말한 게 맞습니다. C++ 패러렐 알고리즘 C++ 17에도 있던 게 인텔 스레딩 빌딩 블록 TBB에서 온 거고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시클도 이게 C++ 표준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거고요. 특히 패러렐 알고리즘은 대부분 인텔 컴파일러에서 왔습니다. 고급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때요. 일반적인 공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토목이라든가 건축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데이터 타입 플로트면 웬만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또 컴퓨터 그래픽 할 때도 또는 게임 만들 때도 웬만하면 32비트 부동소수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수학적으로 정밀하고 또 특히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정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플로트 32비트 부동소수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부동소수 32비트 플로트를 가지고는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더블 데이터형으로 계산하면 알고리즘이 비교적 쉬워지는데 더블로 계산하지 못하고 플로트 32비트로 부동소수를 계산해야 될 때 미분 방정식을 풀면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데스크탑 GPU는 대부분 더블 데이터형을 지원하지 않아요. 엔비디아에서 나온 쿠다 디바이스는 데스크탑 GPU도 웬만큼 더블 64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지원하는데 인텔과 AMD 같은 경우는 GPU가 더블 데이터형을 잘 지원하지 않아요. 데스크탑용 GPU에서 인텔과 AMD 같은 경우는 64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잘 지원하지 않아요. 64비트를 지원하지 않게 되면 32비트 플로트 데이터형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밀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내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정확해도 계산하는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을 올바르게 풀 수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GPU 디바이스를 구입할 때 플로팅 포인트 64 더블 데이터형을 GPU에서 지원하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정밀도가 떨어지면 내 수학적인 논리가 정확해도 미분 방정식을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플로트 32로는 미분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GPU 디바이스를 구입할 때 플로트 64 더블 데이터형이 지원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다나와 웹사이트인데요. 컴퓨터를 누르고 PC 부품에서요. 그래픽 VGA를 선택을 해요. 이 그래픽 디바이스 캐러리가 선택되어 있어야 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53개를 누르면 엔비디아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플로팅 포인트 64가 지원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RTX 2060이고요. 제가 전에 이걸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걸로 테스트해보면 성능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지포스 RTX 2060으로 해도 플로트 64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이왕이면 새로 컴퓨터를 조립하거나 만들 경우면 RTX 3060이나 아니면 RTX 4060 이거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RTX 4060이나 RTX 3060이나 값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값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RTX 4060 이것만 해도 프로그램 배우는 데는 충분해요. 값이 40만원 정도 하는데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주면 RTX 4060을 구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 디바이스는 이걸로 해도 충분해요. 문제가 되는 것은 AMD 계열과 그 다음에 인텔 계열인데요. 인텔에서 아크 B580과 아크 B570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값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아크 B580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이 가격 낮은 순으로 검색을 해보면 약 46만원 정도 나옵니다. 인텔 아크 B580이 플로트 64를 지원을 해요. 그런데 아크 A770이나 아크 A750은 플로팅 포인트 64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사용할 수는 있는데 32비트까지만 지원이 되고 플로팅 포인트 64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왕 구입할 거면 아크 B580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스펙을 보면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서 아크 B580 FP64 이거를 검색해 보면 Did you know Barrel Image Intel Arc B580 as support for floating point 64 with FP64 FP32 ratio of 1:16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64비트 플로팅 포인트 더블 데이터형을 하나를 계산할 때 32비트는 16배 빨리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텔 아크 B580는 플로팅 포인트 32비트를 16개 계산할 때 64비트는 하나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능이 굉장히 느리지만 지원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1위로 돌아와서요. 인텔 GPU를 구입할 때
아크 B580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돈이 많다 그러면 서버용 GPU를 구입하면 다 지원이 되는데요. 서버용 GPU를 구입하면 플로팅 포인트 64가 지원이 되는데 그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대신에 데스크탑용으로 64비트를 지원하는 그래픽 디바이스를 구입하려면 아크 B580 이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챗GPT를 보면서 계속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요, 챗GPT에다가 좀 물어봤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AMD 그래픽 디바이스를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AMD 그래픽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요. 챗GPT에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List AMD graphic devices와 adapters that support floating point 64. 그러니까 부동소수 64비트를 지원하는 AMD 그래픽 장치를 나열해봐라, 이렇게 챗GPT에다 요구를 했는데요. AMD has a range of graphic devices, GPUs, that support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FP64 operations, particularly in their professional and high-end game GPUs. Here are some AMD GPUs that support floating point 64. 그러니까 AMD는 더블 프로시전 플로팅 포인트를 지원하는 그래픽 디바이스가 꽤 많이 있는데 particularly in their professional and high-end gaming GPU, 전문가용 또는 고급 게임 GPU에서 더블 프로시전 플로팅 포인트가 지원된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에 보면 AMD 라디온 프로 시리즈에서 지원이 된다는 뜻이고요. 구체적으로 라디온 프로 이게 7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온 프로 7에서 플로팅 포인트 32대 플로팅 포인트 64 레쇼, 이거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1대2가 아니고 2대1이 맞습니다. 이 경우에 무슨 말이냐 그러면 32비트를 2개 실행할 때 64비트 연산을 한 번 실행한다, 이거 거꾸로 바뀐 겁니다. 이런 말이고요. 이거는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라디온 프로 WX820 같은 경우는 이것도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플로팅 포인트 32, 그러니까 플로트 32를 플로트 데이터형을 4개 실행할 때 64비트 더블형을 하나 계산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 순서가 바뀐 겁니다. WX710에서 지원되고 라디온 프로 5000 시리즈에서 예를 들어 이런 모델에서 지원된다는 뜻이고요. These GPUs are tailored for professional content creation, CAD, scientific application, and they tend to offer better floating point precision support compared to gaming card. 게임 카드보다 64비트 더블형 데이터 연산이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바이스를 검색해보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다음에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AMD 라디온 RX 6000 시리즈고요. 이런 게이밍 CPU라 해놨는 거는 이건 데스크탑 그래픽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에 장착할 수 있는 그래픽 디바이스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RX 6000 시리즈는 AMD 라디온 프로 시리즈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AMD 베가 아키텍처, 이거는 옛날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MD 라디온 인트린직 시리즈는 이거는 서버용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List only desktop GPU device from the above response, 위의 답변에서 데스크탑 GPU 장치만 나열해보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거는 전문가용이고 이거는 게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데스크탑 GPU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요. RX 680 시리즈가 플로팅 포인트 64를 네이티브하게 지원하느냐,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느냐고 물었고요. AMD 라디온 RX 6800 does not support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natively at high level. 고차원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서 더블 프로시전을
본질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While it technically supports floating point 64. 이 technically는 기술적으로 이런 말도 되지만 엄밀하게 말해 이런 말도 됩니다. While it technically supports floating point 64는 기술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해 64를 지원하지만 성능은 전문가용 GPU에 비해서 또는 고성능 게임 GPU에 비해서 예를 들어 라데온 프로 7 모델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Its performance is significantly reduced.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While it technically supports floating point 64, 이 말은 기술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해 technically는 엄밀하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엄밀하게 말해 floating point 64를 지원하긴 하지만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 이 뜻입니다. 라데온 RX 6800은 floating point 64의 출력 성능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지원은 되는데 성능이 완전히 제공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It has a lower floating point 64 performance ratio compared to single double precision performance. 그러니까 float 32비트 연산보다는 성능 비율이 낮다 이런 뜻입니다. It means it can handle floating point 64 computation. 이 말은 더블 데이터형을 처리는 할 수 있지만 It is optimized primarily for floating point 32 task. 주로 32비트 floating point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Like gaming and general purpose workloads. 게임이라든가 일반 용도 계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Where double precision performance is less critical. 그러니까 더블 프로시전 성능이 많이 중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부하의 게임 같은 그런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If you are looking for robust floating point 64 performance.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러갖고 빠져나가 버렸는데요. 제가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List all AMD gaming GPU devices that support floating point 64. 이렇게 다시 명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AMD gaming GPUs generally do not prioritize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FP64 performance, as this is more common in professional and compute-focused GPUs like Radeon Pro and Intrinsic series. However, some gaming GPUs do have floating point 64 support, albeit with limited performance. Here is a list of AMD gaming GPU that supports FP64. 이 말은 일반적으로 AMD 게이밍 GPU는 더블 프로시전 플로팅 포인트 연산 성능을 일반적으로 최적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부 게이밍 GPU는 do have floating point 64 support, albeit with limited performance. with limited performance 성능은 좀 제한되지만 64비트 부동소스 연산 기능을 지원하는 일부 게이밍 GPU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게이밍 GPU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스크탑 컴퓨터에 사용하는 그런 AMD 디바이스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내려가 보면 High Floating Point 64 Performance Gaming GPU, 그러니까 Floating Point 64 성능이 높은 게이밍 GPU는 for gaming GPUs with relatively high FP64 performance, 64비트 성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임용 GPU의 경우 라데온 7970 또는 R9 280X 이 모델이나 라데온 R9 290X 이런게 최고의 성능이 좋다 그러고요. 이거는 플로팅 포인트보다
약 4분의 1 정도 또는 8분의 1 정도 성능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시고요. 다시 1위로 돌아와서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다시 1위로 가져와서 DAS AMD RX 6600 Support Floating Point 64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확인사슬 합니다. 그랬더니 No, AMD Radeon RX 6600 does not support Floating Point 64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RDNA2 architecture which include RX 6000 series such a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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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ely lacks floating point 64 support in hardware. 그러니까 RX 6600은 completely lacks 완전히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in hardware 하드웨어적으로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AMD removed floating point 64 support from RDNA based gaming GPUs. 게이밍 GPU에서는 이게 지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If you need floating point 64, you would need an older GCM based GPU or professional compute oriented GPU like Radeon Pro or Intrinsic series. 그래서 라데온 프로 GPU가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리스트 AMD 라데온 프로 GPU devices that support floating point 64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AMD's Radeon Pro series includes workstation GPUs that often have better floating point 64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support compared to gaming GPUs. Below is a list of Radeon Pro GPUs that support floating point 64 along with their floating point 64 performance relative to floating point 32 performances. 그래서 아래에는 플로팅 포인트 64를 지원하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열된 모델은 플로팅 포인트 64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라데온 프로 듀오가 있고 라데온 프로 WX7100이 있습니다. 라데온 프로 WX8200도 있고요. 1위로 돌아와서 요거를 눌러서 나열하고